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군안의 이해 1차 시. 이번 차시에서는 해양오염의 피해 사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긴급군안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긴급군안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공감 인터뷰를 통해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안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오염의 피해. 우리나라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최근 6년 동안 우리나라 수역에서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와 이에 연관된 해양사고 발생 척수를 살펴보면 발생 건수와 척수 모두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사고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해양오염사고 건수와 유출량에 대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6년간 연평균 260사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건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출량은 2014년 오이산 및 캡틴 반젤리스 에로 사고로 인한 대량 유출사고를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 추세이며 특히 2019년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의 주 원인은 선박의 침몰, 침수, 좌초, 전복, 충돌 및 화재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오염사고 건수 증가 대비 유출량이 전체적으로 대폭 감소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해양오염사고 대응 체계를 유출 후 방제에서 사전 유출 방지 조치로 전환하여 유출 방지를 위한 긴급군안 업무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적 요인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부주의 오염사고 관리와 선진화된 재난대응 방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해양오염 사고 대비 대응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대형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연안역에서는 대형 유조선 및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통항량과 위험 유해물질 수송량의 증가로 인해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군안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의 피해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매우 위협적인데요. 해양사고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확산, 증발, 분산, 에멀션, 산화, 용해 및 침전 등의 풍화 과정을 거치면서 물리화학적으로 변하게 되며 해양 기상 상태에 따라 이동하여 유막은 얇아지고 기름띠가 형성되면서 넓게 퍼집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오염물질을 회수하고 제거하는
해상 방제는 점점 어려워지며 오염물질이 민감 지역이나 해안에 접근하거나 부착되면 공공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고 심각한 해양환경 피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시키기 위한 긴급군하는 사고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초동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대형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천문학적인 환경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1989년 3월 알래스카 연안에서 원유 약 3만 7천 톤이 유출된 엑손 발데즈 호와 1996년 2월 영국 남서부 웨일즈의 밀포드 헤이븐항에서 7만 2천 톤이 유출된 씨 엠프레스호 같은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들로 인해 긴급군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제1 유일호의 침몰 사고로 벙커 CU 2392킬로리터가 유출되었고 사고 선체에 남은 기름 약 634톤을 회수하는 데 약 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는 반면 2014년 캡틴 반젤리스 에로의 충돌 사고에서는 신속한 파공 봉쇄 조치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를 통해 선제적인 긴급군한 활동이 인명, 환경, 재산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한다는 교훈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오염 방지 긴급군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 방안과 체계적인 시스템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긴급군한의 정의. 먼저 국제해난구조협약에 의하면 군한이란 위험에 처해진 선박이나 선박에 적재된 화물과 기타 재산 등을 구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최근에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군한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초기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예인, 긴급수리, 파공봉쇄, 유류이적, 선박 이초, 선체 인양, 화재 진압 등의 군한 작업을 긴급히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선제적인 긴급군한 조치로 오염물질 유출 방지와 유출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손쉬운 방제 작업이 가능해져 방제기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해양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긴급군한의 필요성. 긴급군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긴급군한의 연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1900년대 중후반에 토리 캐년이나 아모코 카디즈와 같은 초대형 해양 오염 사고를 비롯해서 중대형 해양 오염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긴급군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영국의 93년 원유 8만 5천 톤이 유출된 브레오 오염 사고의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인 로 도널슨 리포트의 권고사항을 영국 정부가 수용해서 긴급군한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을 하였고 96년 씨 엠프리스 사고에서 보다 긴급군한 체계를 더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오염 사고 초기 단계에서 해상 방제와 함께 사고 선박을 안전한 곳으로 예인 이동하거나 자조 선박의 리플로팅, 적재 화물을 이적, 그리고 파공 봉쇄 및 손상된 부위에 대한 긴급 수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오염물질의 배출이 중지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작업이 긴급 군한에 지금 해당되는데, 사고 초기에 긴급 군한을 하게 되면 우선 배출원이 차단됨으로써 유출량이 감소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방제 작업도 용이해지고 방제 기간도 단축되고 또 방제 비용도 절감되면 나아가서는 해양 환경 피해를 경감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학습은 즐거우셨나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